나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은 우리 애들은 다 잘 됐거든요. 내 기준으로 아주 잘 됐어요. 잘 클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너무 다행히 나는 일단 옆집 여자를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옆집 아이와 내 아이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얘와 나의 탄생의 의미서부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무엇인가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가장 탄생에 걸맞는 철학대로 키우려고 애를 썼고 우리 집 애들은 일단 다 자뻑이에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어느 순간에도 자신감 있고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강의를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운다? 왜 우는지 알아? 다 지 뜻대로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듣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특히 막 30대 엄마들 막 애기지 뭐 애기. 15년 차 이하는 다 애기야. 15살 이하잖아. 내가 여기에 울면 계속해도 되는 얘기야. 운다는 건 더 듣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오늘 아이와 엄마와의 기초적인 관계에서부터 어떻게 애를 키울 때 여러 가지 고민들 중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걸 갖고 우선 한 3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애가 이렇게 뱃속에서 쓱 태어났을 때 다 나봤잖아 애를. 태어났을 때 누구 닮았나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누구 닮았어 애가? 시아버지 닮았어. 어머 이렇게 어휴 참 살수록 깜짝깜짝 놀래. 시아버지 누구 닮았어 얘가? 첫째는 저 닮고 둘째는 아빠 닮고 셋째는 짬뽕이. 짬뽕이고 어때? 시아버지. 시아버지 닮았어. 또 반반. 반반 닮았어요. 근데 그 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닮은 걸로 봐요? 이렇게 재능도 닮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뭐 음악 잘한다, 미술 잘한다, 아빠처럼 운동을 잘해, 나 닮아서 뭐 운동신경이 없어, 뭐 발가락 닮고 뭐 이런 거는 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나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애가 남편과 나와의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육체의 둘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닮는 게 있겠죠. 뭐가 닮을까? 뭐 눈, 코, 입. 그래서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자는 모습도 똑같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걷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 나이 들수록 왜 엄마랑 걷는 거 똑같이 이상해지잖아. 나이 들수록 엄마랑 목소리 똑같아지고 이런 육적인 것들 있잖아요. 육적인 것들이 닮는다고요. 그럼 IQ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일까? 육적인 거죠. IQ는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있는 성품 이런 거는 애들한테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 하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쩜 저렇게 나랑 다를까요? 물론 나랑 닮은 점은 아까 육체적인 것들이 되게 비슷해져요. 나랑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무슨 뭐 눈 껌뻑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목소리 비슷하거든. 근데 애들이 어떠냐 하면은 영혼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걔가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라든지 세상을 판단하는 생각, 내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친구와 사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간관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왜 이렇게 엄마는 뭐든지 하다가 금방금방 실증나 그만두는데 얘는 되게 끈기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속에서 내가 나를 운용하는 힘, 에너지 있잖아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거든. 나를 닮지 않아요. 그러면 애가 복제품에 불과하다면 그게 무슨 탄생이라고 부르겠어. 복제되셨다고 부르지. 우리가 처음부터 탄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영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육체를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서 태어나긴 하지만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유전적인 병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똑같을 수 있어. 비슷할 수 있고 닮지만 영혼의 문제는 나는 하나도 닮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할까 말까 할 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20살 이후에 아버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아버지 그거 부당해. 그런 짓 하면 안 돼. 영혼의 문제는 완전히 어렸을 때 애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20살 이후로 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게 점점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애는 사실은 내 몸을 통과해서 낳긴 했지만 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의 독립생명체인 거지.
그걸 내가 알고 기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우리가.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소리 너무 많이 하잖아 우리. 누구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걔가 원래 그런 거라고. 걔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어이 그러니까 잘못된 게 뭐냐면 폄하하는 거예요. 아 얘는 아빠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라고 얘의 원래 독립적인 어떤 성품을 깎아내리는 거지 사실은. 중간 정도로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라고 생각해서 집안에 없는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 얘는 잘못된 애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은 영적인 것을 갖고 태어났다. 얘는 내 몸을 통과했지만 얘는 아주 고유한 그것도 하늘에서 유일무이하게 탄생한 너무 귀중한 영혼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면 걔가 하는 행동, 걔가 하는 재능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의 첫 번째 생각은 배에서 쑥 나오는 순간 얘는 신생아야. 얘한테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유한 영혼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만의 특성적인 영혼의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뭐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누구는 되게 막 거칠게 막 이러면서 살아나가는 영혼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결국은 드러나요. 어렸을 때 아무리 눌러도 결국 20대 30대 때 막 드러나. 어떤 사람은 되게 소심하고 막 소극적이야? 응? 그러면 이 소심하고 소극적인 영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나간다고. 이거 내가 고치려고 해서 고쳐져요? 그 절대 안 고쳐져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초정보야. 근데 우리는 이 기초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15살, 16살, 18살 정도 되면 완벽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내가 원하는 걸 시키는 걸 안 하는 건 다 반항이지. 걔 영혼이 알아서 쳐내고 있다니까. 엄마 나는 시금치가 죽어도 싫어처럼 엄마 나는 수학은 죽어도 싫어 이렇게 쳐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의 영적인 그 자유의지라든지 그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걸 완벽하게 통제 잘하는 엄마일수록 잘난 엄마지.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잘난 집 엄마, 잘난 아들. 응? 그 집안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는 거야. 걔가 뭘 좋아하건 싫어하건 걔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건 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나는 관심이 없어. 넌 잘못됐어. 너는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 에이, 애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은요 세상에 오지 않아요.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애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 엄마 노릇 자체가 처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왜 사춘기 때 막 발광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5살 때 뭘 몰라서 7살 때 뭘 몰라서 그렇지 알고 있거든. 내 영적인 게 한 엄마로부터 완벽하게 통제되고 완벽하게 무시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15살 때 드디어 자기 영적인 걸 좀 알게 돼. 그걸 사춘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난 이걸 좋아해. 난 이걸 싫어해. 아, 난 이런 재능이 있는데. 아, 난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난 내가 공부가 찌질해도 난 정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날 무시하지? 이게 화가 나는 거야 15살 때.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15살 때 처음으로 영적 통치에 대해서 독립을 주장하면서 화를 내는 거라고. 그걸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그게 없는 애가 뭐가 착한 애야.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 내려가봐. 내려가봐.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봐. 깊이가 높인 거 알아요? 왜 깊이가 높이라고 하는지 알아? 애가 깊이 들어가잖아. 자기 영적인 대로 깊이 들어가면 애가 이렇게 고행하는 수도승 조폭 합친 상태에서 진짜 애 상태만 왜 그래? 뭐 이렇게 승질 부리면서 막 방에 있을 때는 뚝 하고 일주일간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왜 그런지 내려가봐. 이렇게 깊이 내려가느냐 그래. 근데 이 깊이 내려간 게 사춘기를 벗어나면 이게 다 높이가 돼요. 꿈도 훨씬 커지고 내가 뭐 하면 살아야 될지 알아. 그래서 깊이가 높이라니까 이게. 근데 깊이 내려가는 걸 엄마들이 엄청 방해하지. 내려가질 못하게. 너 이 새끼야 일어나 빨리 할 거 하고 가야지 뭐. 너 엄마 말 들으 너 이렇게 하고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는 걸 방해하면 애는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탄생에 대한 철학부터 바로 서지 않으면 20살까지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어. 근데 처음부터 잘 이해하면 안 싸우고 키울 수 있어요.
원래 애들은 우리랑 싸우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의 특성, 당신이 낳았으니까 내가 믿고 말할 테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면서 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태어난 거라고.